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제 원으로 갈 건데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점, 선, 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 배웠고 선 배웠으니까 면을 배워야 되는데 면의 대표로서 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방으로 갈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집중력 있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으로 갑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 점선면 이야기도 했지만 해석기하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해석기하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대수와 문자, 그러니까 식과 기하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해석기하, 그러니까 논증기하로 표현된 어떤 식을 뭘로 바꿔야 돼? 대수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원의 정의부터 한번 갑시다. 원이 뭐였지? 원의 정의.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동그라미요 하는 사람 있는데 그거는 초딩이 하는 대답이고, 그쵸? 평면 위의 한 점에서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거를 우리가 원이라고 할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렇게 생기면 그게 원이겠죠, 그쵸?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쓰지 못한 필살기를 한번 써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샥 그려주면 누가 봐도 예쁜 원이 그려지겠죠. 짜잔, 이렇게. 네, 기분 좋네요.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거야? 이제 식으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식으로 바꾸려면 얘를 어디 위에 놓을 거야? 이 원이라는 녀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좌표평면 위에 놓을 거죠.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원의 방정식. 그럼 요 중심을 뭐라고 하자고? 중심을 A, B라고 하자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지금 R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가져올 건데 그 한 점을 우리가 P, X,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 점 P부터 어디까지? 이 원의 중심 센터 C까지의 반지름이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R이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이용했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서 제곱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앞에 거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뭐가 되겠어? 이 길이가 얼마나 된다? r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루트 있으니까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얼마다?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다?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 좋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돼? 아, 요거 원이야. 중심이 어디고?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야 를 떠올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식을 보고 뭘 떠올려? 기하를 떠올리고 도형을 보고 식을 떠올리고 하는 게 해석기하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 알고 이렇게 되는 게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에 이제 배치되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뭐냐면요. 이렇게 써져 있는 식 A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쥐뿔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ax. 자, 이거 표준형 바꾸려면 여기서 이거 뭐 해야 돼? 갈 때 따라서 절반의 제곱 했었지. 그치? 절반의 제곱. 이 a의 절반이니까 4분의 a의 제곱을 더했다가 뺄 건데 조금 이따 뺍시다.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4분의 b제곱 할 거고 빼기인데 걔네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 원래 이 플러스 c가 넘어가서 빼기 c인데 빼기 4c 해야겠지? 이렇게 빼기 4c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조금만 더 간단하게 고쳐주면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 뭐가 돼요? 루트 씌워야 되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뭐지? 중심이 몇 콤마면? 중심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지? 반지름 아니 쏘리 요거 아닌데, 그치? 요거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썼어, 바보 같은 선생.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요거 파란 색깔 사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요거 외우는 거 아니고, 뭐 여유가 되면 외우면 좋은데 외우는 건 아니고, 여기에선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이 유도 과정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알겠죠? 문제 풀 때도 얘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 식에서 이렇게 표준형 얻어내서 문제를 풀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점과 점, 점과 직선, 직선과 직선 이런 거 해봤으니까, 원 배웠으니까 원과 직선 해봐야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가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네,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가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냥 대놓고 쓸게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 이용. 자, 일단은 원이 주어질 건데 우리가 기본 형식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녀석으로 주어질 겁니다. 중심 원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원과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지. 자, 그럼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생긴 직선을 얘를 위로 아래로 움직인다 해봐. 이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다 보면은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고 하지. 근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겠네. 그래서 그 녀석들을 분류하고 싶은데 이거 뭐 1학기 때 했던 거랑 뭐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치? 기억나? 기억나 안 나? 1학기 때 했던 거 요거 기억나 안 나?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쵸?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잖아요. 아, 거기서 했었던 중요한 교훈이 뭐였죠? 거기서 했었던 중요한 교훈,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따라하세요. 교점의 x좌표는, 그쵸? 방정식의 근. 뭐라고? 방정식의 근. 다시 교점의 x좌표가 뭐인 거야?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건 얘네들의 교점이 몇 개야?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연립하여 뭘 찾는 거야? 방정식의 근을 찾을 거야. 근데 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그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될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하겠습니다. 자, y자리에 요 녀석을 잘 대입하면은 식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m제곱 더하기 1 x제곱 플러스 2 mx mnx인데 그쵸? mnx 더하기 n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지? 이거 2차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나는 2차 방정식 지금 근을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을 찾으려면 2차 방정식에 뭘 하면 돼? 근의 개수 따지는 거니까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판별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하는 것과 뭐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두 도형의 형의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것이나 두 도형의 교점 개수 세는 것이나 2차 방정식 근의 판별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데 판별식 여러분들 뭐였지? 기억하고 있지? 판별식 D는 B제곱 빼기 4AC 했던 것도 기억해야 되고 얘도 기억해야 돼. 이제부턴 짝수 공식 B 4분의 D는 B 다시 제곱 빼기 AC 이 두 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있고요. 0이랑 같을 때도 있고요. 0보다 작을 때도 있죠. 그랬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0보다 크면은 x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만난 점은 몇 개야? 서로 다른 두 점이 되겠죠? 자, D가 0이면 교점 몇 개야? 하나죠? 그러니까 근이 하나죠? 중근이죠? 그래서 중근이 근데 겹쳤으니까 그때 우리는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또 만약에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있어 없어? 없죠?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의 근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딱 닿았을 때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닿았을 때가 많이 써먹으니까 닿았을 때 판별 D가 0이고 이렇게 두 점 만날 땐 판별 D가 0보다 크고 아예 안 만날 때 판별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요 그림이랑 요 표랑 역시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넣어두세요. 자,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차 함수랑은 다르게 요런 방법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자, 요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제 이 거리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반지름이 얼마야? R이죠. 그럼 D가 커, R이 커? D가 커, R이 커? D가 크죠? 그럼 D가 큰 것만 내가 구하면 안 만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판별식이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야. 뭐랑 뭐가? D가 커, R이 커를 따지는 거가 판별식이랑 비슷한 기능을 해서 D가 크냐, R이 크냐를 이용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D가 커, R이 커,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D는 선생님 파란 색깔로 할게. 얘가 D면 D가 커, R이 커? 이번엔 R이 크지?
그때는 몇 개 점에서 만나? 2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D랑 R이랑 비교하면 어때? D랑 R이랑 비교하면 D는 여기고 R은 여기니까 둘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 같겠죠. 그쵸? 그래서 접할 때는 D랑 R이랑 같고 D랑 R이랑 같으면 접하는 거죠. 만약에 안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만나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라면 아까 선생님 처음 봤듯이 R과 D를 비교하면 R은 요만큼인데 D는 요만큼이죠. 그쵸? 요만큼이 D, 이 반지름이 R일 거니까 누가 커? D랑 R 중에 D가 더 크죠. D가 더 크면 만나지 않는다. 자, 얘는 식으로서 외우는 게 아니고 요 그림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놔야 돼. 알겠죠? 그림을 좀 잘 넣어놔야 돼. 그럼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언제 이거 써먹고 언제 이거 써먹어요?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팁을 드리자면 얘는 이 판별식 이용하는 거는 대수적인 방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다 보면 그림을 그릴 일은 거의 없고 요 식 안에서 끝나거든요. 판별식 안에서. 그래서 대수적인 방법에 가깝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는 내가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도 있고 그림을 그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하적인 문제풀이에 가까워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그림이 좀 그려져 있다. 그러면 기하적인 풀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그 대입하기 좋은 꼴에 따라서 판별식을 쓰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냐도 갈리거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잘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져야 돼? 표준형으로 주어져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대입해서 문제 풀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져야 돼?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일 때만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고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대입하기 좋으니까 판별식 이용하고 요런 차이로 조금 구별해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절대적이진 않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적용해서 여러분이 써먹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